종전선언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뭐 한미 그다음에 미일 국무부 장관, 국무부 부장관하고 차관, 우리나라 차관하고 한 거 따로 만났는데 따로 했는데 역시나 일본은 깽판 친 것 같아요. 그런 것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결국 발표는 만족하고 있다. 네. 협의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뭘까요? 개겨?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할 거지? 아니, 근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원래 그 기자회견에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일본 측에서 굉장히 어쨌든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근데 원래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온 게 그거래요.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독도간다고? 네, 독도가 그거 일본이 지랄하는 바람에. 그건 핑계지. 아무튼 남의 나라 영토 안에 있는 일 갖고 그렇게 지랄을 할 용기가 있으면 지금 와갖고 무역 규제 풀 테니까 정상화해 주세요. 이딴 밀실 선언, 그러니까 밀실 편지나 보내지 말라고. 편지 보냈대요? 편지는 아니고, 네. 은밀한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이분은 또 어떻게 아시지? 전 다 외계인 소식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계인. 야, 이런 거 뒤로 얘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안 하면 우리 니네들 안 받아줘. 그렇게, 아니, 박근혜 때는 전화해서 다 됐는데. 아니, 그건 그때고. 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외교부 장관도 다 쪽발이처럼 생긴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때 정말 앞잡이처럼 일본 생겼었어요. 대사가 미국 대사, 일본 대사가 또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편 들어주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미국의 태도는 격세지감이다라고 봐야 할 건데요. 그러네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네. 미국을 찾는다 그래요. 이게 뉴스에는 잘 안 나왔는데 네, 오늘 간다는 얘긴데 갔어요. 현지 도착했겠죠? 네, 도착해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DC하고 뉴욕을 방문을 해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 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미국 가서 하는 게 좀 일반적인가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해외 출장 잘 안 가. 잘 안 가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은 거의 외교관이에요. 요즘 보면. 통일부 네. 장관까지 해도. 통일부 장관까지. 근데 자 대테러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유엔 본부를 방문해서 대테러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죠? 대테러라 함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요 인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노노노노 아니야? 아니지. 그런 유엔군이 주축이 된 대테러 군대가 대테러 현장 말하자면 평화유지군 같은 이런 지역에 파견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파견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병력이 유엔이 주최하는 대테러 방지 병력으로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해외 파병을 못 하게 돼 있잖아.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상시화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으로서 대한민국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법률에 대한 조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대만을 주고 뭘 받기로 했어? 이란 문제. 또 하나 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미얀마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잠깐 그걸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방송에 얘기를 했었잖아. 아니 근데 그거 군대 파견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파견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한국군 안에서 한국군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법리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대통령이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갖고 이걸 했잖아. 이에 관련된 법령을 조정하기 위한 방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파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용인하는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인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구를 국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고 치면 어찌 됐거나 이게 유엔이야 이거는. 뉴욕을 간 자체가 이상한 거야. 미국하고 단독으로 워싱턴을 가야 돼. 뉴욕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유엔군이 주도를 한 일종의 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 군이 아닌 유엔 경찰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또는 이런 식의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 또는 물리적인 움직임이 필요로 한 게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 안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시작됐다고 봐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 군으로 가는 방법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엔군으로 해갖고 파병을 하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아니, 그건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아예 법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걸핏하면 우리 군인들 그런 식으로 파병을 자꾸 요구하고 하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 미군도 지금 자기네들 안 가고 용병 보내고 다 돈으로 용병 사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쌓아왔고 대한민국 평화유지군들이 가서 이러는 업적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쟁 지역 안에서도 지금 다 대한민국 군대 파병을 원하고 있어요. 미얀마도 원한다고 하고 아프간도 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뭔가 내부적 갈등이 있는 국가나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이디오피아도 내전 상황이거든요. 한국군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워낙 전투력이 뛰어나고 워낙 그 해외에서 도덕적인 어떤 그 부분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평화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나라의 군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한국군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평화유지군처럼 지금처럼. 아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평화유지군은 사실 함부로 무장조직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안 건드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제기구 직원들도 건드리고 유엔 직원들도 건드리고 평화유지군도 그냥 건드려요, 걔들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 거는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력과 외교 안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도 감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제 지위가 국제사회 안에서의 이러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통일 한국이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고 남북한이 군사력을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 아닙니까? 180만 군대예요. 이것들을 물론 이제 민영화하고 이제 민간으로 해체하고 줄여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자, 이러한 잉여라고 말하긴 그렇군요. 하여튼 예비 전력들을 활용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요구받을 게 이제 당연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가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면 뭐 최소한 저쪽 사람들의 반응도 다를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다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는 국가다라는 부분 안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과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엔 본부를 방문을 해서 유엔 대테러실과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인적 교류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한반도의 제5 유엔 본부, 제6이군요. 제6 유엔 본부 유치설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뉴욕에 이제 본부가 있기도 하지만 스위스에도 있고 유럽에 2군데가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이 5군데의 지역 본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 본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판문점에 유치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아마 이번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넓게 확대하자 치면 결국 지금 비무장지대 DMZ 안에다가 유엔 본부를 창설하고 거기에 세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부니까 전 세계에서 와서 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또 남북 간의 이제 평화라든지 한반도에 대한 어떤 위상 그리고 인계철선으로서 그 사람 인질 잡는 건 아니지만 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 역할 자체가 완전히 상승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 장관의 방미 후에 어떠한 얘기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지 차기 정권에서 논의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바티칸에 그렇죠. 가셔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예. 오히려 기구가 아니라 유엔 본부, 아시아 본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상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에 보면 우리가 딱 좋잖아. 동아시아에 허브 아니야, 대한민국이. 육로와 해로와 그 공중 비행기로도 어디서든지 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 딱 중간 지점 DMZ에 유엔 본부가 온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뭐 의미가 있고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정의용 장관이 중국하고 지금 얘기를 맞추고 있는 건데 한중일 또 얘기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소리 없이 진짜 열심히들 일하네요, 우리 장관들. 이게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요 사무총장단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제 접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3국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중국의 요청에 의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에 모여서 다 사자 한 남북 미중이 와가지고 다 같이 종전선언하는 이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제 미국은 보이콧을 하겠다, 뭐 2주 있다 뭐 2주나 뭐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지만, 먼저, 중요 국가들이 모이기를 한다고 치면 미국도 빠지기가 뻘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올림픽 수준에서 미국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라도 모아가지고 아시안 게임보단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이 빠지면 미국과 동맹이 있는 나라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안 가요. 그러면 사실 중국하고 시진핑, 그러니까 바이든과 시진핑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망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카드를 놓고 중국을 간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이 간을 봐서 큰 보따리를 얻어내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앞으로 15년 집권을 완성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시진핑 중심의 국가 또 디지털 화폐 시작으로 새로운 경제 주권을 내가 쥐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자리가 베이징 올림픽이 될 거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은 규모에 상관없이 열립니다. 즉 열리겠죠. 해외 사람들이 뭐 안 봐도 돼. 중국 애들만 보면 돼요. 중국 입장에서 야 드디어 올림픽을 해. 미국 저 새끼들은 아는데 하지만 우리들끼리 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중국 국민들아 우리가 이렇게 올림픽까지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미국 내에서는 못 가게 하고 바이든 사실 가고 싶어. 왜냐면 미국 없이
만약에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해볼- 셋이서 그치.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럼 모양이 더 바이든은 빠지거든. 혼자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야 저기 인권 문제 있고 한데 니 왜 가니? 라고 계속 하거든. 지금 그리고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하고 유럽이 아직까지 그렇게 그 트럼프 때 단절됐던 긴밀한 관계를 회복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정상이 어느 나라 정상입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유럽의 정상들이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하려고 할 때 중국한테 빨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야 돼요. 정전선은 그 전에 완결 지어야 된다니까. 올림픽 참가 이전에. 그래서 이러한 그 회의를 한국이 중심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일본은 지금 속아는데 개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좀 여러 번 말씀을 별로다.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한중일 국제 스테이블 디지털 화폐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 무역 관계에서만이라도 디지털 신용장을 쓰자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우리끼리 가상화폐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끼리 무역하는 규모만 돌려 쓰자는 거야. 이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에 의존해 오던 무역 규모를 확 줄일 수가 있거든. 워낙 우리 3개국 자체 안에서 무역 규모가 크니까. 그럼 그거 먼저 성공시키면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갖고 달러의 영향력 없이 중국이 자유롭게 지금의 경제 수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최고의 협조가 필요한 게 한국인데, 왜? 한국이 디지털 기술부터 보안 기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표준 주도하는 국가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표준국이에요, 우리가. 이 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연합 안에서 우리가 의장국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를 해준다고 해야. 그래서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금융센터는 한국에 둔다. 관리는 한국이 한다. 일본은 뺀다.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 빼면 안 돼. 일본 너 갖고 해. 근데 일본은 그러면 우리 끼는 조건으로 금융센터 우리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급한 입장에 가면 그 일본 빼. 한국이랑만 하지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일본이 그때 가서 태도를 바꾸겠죠. 우리도 껴줘라고 끼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일본은 될 거라고 봐요. 안 끼면 더 바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이 부분 안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문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뭘요? 바이든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올 거라고? 올림픽이에요? 네. 저는 만약에 그 전에 종전선언과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바이든이 굳이 한국은 오겠지만 중국을 갈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의미 있는 사진 찍기가 한국 내에서 그 사이에 없다 그러면은 2월에 베이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실 낸시 펠로시가 지난 5월에 이미 선수들까지 참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참가 못하게 막는 건 우리가 못하겠지만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냈다가 사실은 그 뒤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수도 안 간다고 했다가 선수 간다고 했거든요. 미국 선수들. 근데 외교적 보이콧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가지고 막 결의안도 나오고 막 난리를 칠 건가 했더니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약간 얘네들 생각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또 최근에 그 미중 화상 정상회의 이후에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계속해서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보이콧 얘기 나올 것 같아 하면서 낸시 펠로시의 외교 보이콧 얘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막힌 절충점이 있죠. 미국 국기 안 달고 입장하면 됩니다.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 선수연합으로 가잖아, 도핑 때문에. 아니 미국은 선수들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미국 선수들이 미국 국기 안 달고 미국 선수 연합 이런 형태로 해갖고 러시아처럼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찾는 거지. 근데 제가 기사 읽어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북한도 올 수도 있다.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IOC 입장에서는 올림픽 흥하기를 원해요. 근데 북한이 안 오고 이거 만약에 이게 다 와가지고 이게 빵 터지면 IOC 너무 좋아.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있어. 2년 동안 출전 금지. 이 도쿄 안 왔으니까 2년 출전 금지라고 했는데 선수들은 또 러시아처럼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상이 만약에 와서 하면은 좋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그거를 다 떠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북한 오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제 중국 자체에서 뭔가 이 부담을 다 떠안는 거죠. 사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남북한이 손잡고 동시에 입장하거나 현장에서 또 그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모습만 갖고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올지 안 올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바이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반드시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참석을 시킬 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든지 감수를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까지 오는 것까지는 사실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바이든이 오고 한국, 북한 대표까지 다 오게 되면 정상이 오게 되면은 스포트라이트는 한반도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은 약간 비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굳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미중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걸로 국민들한테 경고할 수 있는 이득도 있으니까 오히려 시진핑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유럽 정상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게 중국 위상이 바이든 빼고. 네, 누구라 그랬는데? 시진핑. 깜짝 놀랐네요. 시진핑을 뺀다고요? 시진핑을 빼면 안 되지.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시진핑이 유럽 정상과 남북한 정상을 좌우에 나눠놓고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바이든 너 안 왔지? 그렇지. 안 왔어도 우리는 이렇게 했다? 요 그림이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쪽에 시진핑 가운데 있고 문재인, 김정은 딱 딱 이렇게 하면 들고 얼마나 있으면은 좋아. 그쵸.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딱 그 그림만 돼도 바이든은 한 발 비껴난 사람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굳이 베이징 올림픽이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거기는 어차피 가봤자 우리가 주인공이 못 되면은 그 휴전 선언을 했던 판문점 그러니까 한반도로 오는 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훨씬 뽀대가 나죠. 그러면 일단 올림픽에 정상들을 참석한 다음에 데려와. 자, 2차는 DMZ 가서 합시다. 요거지. 여기 춥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2차는 우리 한반도 가서 하루 하시오. 요거 금방 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스포트라이트가 중국으로 갔다가 옮겨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올림픽 개막식을 한반도에서 치를 아니 수는 그게 없잖아. 아니고 개막 전에? 저는 그 전에 큰 메인 이벤트는 한반도 내에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벤트 하기를 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종전선언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서로 자기들이 주도했다고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그렇지. 된다는 자, 거잖아. 그러면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를 본 게 그걸 것 같아요.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야, 나는 양보 못해. 씨, 한국 전쟁 우리가 핵심이야. 그럼 우리도 핵심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 다 껴봤자 한반도가 중심이야. 그러면 오케이, 나눠 먹게 하자. 미국 판문점 와가지고 너 해, 사진 찍어. 그다음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 활용한다. 문재인 대통령 오시고 김정은 위원장 수령 와. 여기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반으로 한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통일 한반도 또는 개방된 북한에 EU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뉴스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뉴시스의 기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이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네. EU. 네. 네. 제목이 뉴시스의 EU 한반도의 구경꾼 아닌 적극적 참가자로 기여하고파. 유럽연합은 한반도 문제의 구경꾼, 바이스탠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참가자, 플레이어로서 영내 평화에 기여하길 원한다고 EU 아시아 정책 담당자가 밝혔다. 라인홀트 브랜더 유럽 대외 관계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담당 과장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브랜더 과장은 EU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EU는 한반도 갈등 해소와 평화 준비 프로세스에 관여하겠다는 포부를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얘기는 한반도 평화 선언 내지는 종전선언에 관련된 인증을 EU가 보증을 해준다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이제 외교부장 통일부 장관 돌려갖고 또 문 대통령이 영상외교 하면서 부탁했던 게 그거였거든. 그렇죠.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증해주겠다는 거지. 단순히 이게 보증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저는 이렇게 외교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낯설 정도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U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가 얘기를 해요. 현재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EU가 한반도 문제에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 연관돼 있지 않은 외부 플레이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는 점이 EU의 한반도 관여에 기회를 준다. EU는 다른 대상들보다 중립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북한도 EU를 더 중립적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은 맞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국제사회 안에서 이제 이란 핵협상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EU가 이런 핵협상에 관련한 기술적 전문가도 두루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뭔 의미겠어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실무에 있어서 EU가 참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보건 협상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이란에서 이제 강경파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란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핵합의 복원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유는 북한뿐만 아니라 영내 더 넓은 정치 경제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한반도 기여를 높이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해서 경제 정치 쪽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유럽 횡단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아이디어, 그 얘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EU도 이게 종전선언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숟가락 꽂아야 된다. 그러노. 큰일 난다. 이거 가만 놓고 있다가 미국한테 다 뺏긴다. 이 생각. 지금 영국은 먼저 들어가갖고 지금 여왕을 보낸다 그러고 지금 난린데 그러니까. EU 입장에서 지금 영국이랑 같은 행보 내지는 더 빠른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맨 변두리에 있는 영국한테 또 다 털린다. 여기는 당분간 앞으로 몇백 년 동안 아주 꿀과
꿀이 흐르는, 꿀과 술이 흐르는, 꿀과 저지, 꿀과 저지, 저지. 젖과 꿀이 흐르는, 술이 왜 흘러? 미안해. 본능이 나고 술과 꿀이 흐르는 아주 술 또 뽑아 먹어야 될 유토피아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EU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면 근데 그동안은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야, EU는 왜 빼? 나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도 숟가락 하나 얹자 이렇게 얘기를 전 하고 있어. 세계에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과 외론들밖에 없다는 거. 일본하고 윤석열. 이 점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는 1도 안 해주는 거야? 왜 이 중요한 얘기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속이 터진.